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쉼표 청춘의 윤종혁입니다. 자, 오늘은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공공기관 1차 전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댓글에 있는 내년 전공 도입 확대 그리고 모듈형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그거는 2차 필기가 어차피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2차 필기 전형에서 이야기를 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2020년에 달라질 서류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대부분 블라인드 채용은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권의 대물림 요소인 구직자의 부모 및 형제 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과 편견적인 요소인 구직자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학력 및 출신 학교 등을 가리고 공정하게 뽑는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부모님이나 학력, 직업에 대한 대한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나이와 혼인 여부. 그러니까 나이도 진짜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어진 것이 자소서에서 성장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에 대한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 과정이라는 것이 거의 다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 나오고 나서부터 많이 없어진 부분입니다. 실제로 자소서에서 자신의 학벌을 나타내는 부분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9월 26일인가요? 9월 26일에 산업인력공단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성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편견 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 및 성과 분석 보고서는 14개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 입사자의 상사 등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의 정성적 연구를 바탕으로 260개 기관 채용 담당자 이메일 설문조사, 39개 기관 신규 채용자의 상사, 인사 담당자의 블라인드 채용 인식조사, 공공기관 팀장급 직원 196명의 블라인드 채용 신입사원에 대한 인식조사 등의 정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블라인드 채용 성과를 측정한 결과 명문대 출신 비율은 4.8포인트 감소,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 비율은 4.7%포인트 증가를 했고 출신 대학 숫자 평균값은 2.8개 증가를 했고요. 공공기관 팀장 196명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 신입사원 직무 역량 평균값이 3.32점, 조직 적응도 평균값이 3.29점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 상급자, 신입사원 모두 블라인드 채용 방식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해 5점 만점에 3.95에서 4.39를 주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 제가 사교육 쪽에 있기 때문이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진짜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하면 원래 이 비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한 블라인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을까라는 거죠. 사실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습니다. NCS 직무 설명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교육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사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육사항을 쓸 때 어떤 사항을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것 아닐까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만 알고 있고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이런 데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교육이 이렇게 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쪽으로 와서 서류 전형에 대한 것들도 묻고 하는 거겠죠. 사실은 어찌됐든 그거는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실 블라인드 채용이 되고 나서 공공기관 취준생분들은 써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에서 써야 할 건 이력사항, 그리고 자격사항,
교육사항, 경력 및 경험사항, 경력 및 경험 기술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순으로 써야 됩니다. 사실 쓸 것이 많아진 겁니다.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다 보겠다는 것인데 블라인드 채용이 되고 나서 자격사항은 조금 완화가 되었죠.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되고 오히려 교육사항이나 경력 및 경험사항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 2020년도에 달라질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서류 전형이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1차 서류만 접수하면 모두 2차 필기를 볼 수 있는 공공기관이 2018년부터 늘어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지 수자원공사는 원래 그랬고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뭐 그 외에도 동서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철도공사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장난으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걸러낼 장치가 없었다라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4만 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 가명은 물론 자기소개서에 애국가나 가나다라를 쓴 지원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어요. 결국 적부 판정기관이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는다는 내용인 거죠. 결국은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으니까 자기소개서에서 사실 이렇게 써도 통과가 되더라 라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간단하게나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소개서의 비중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정량적 평가인 교육사항이나 경력 및 경험사항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정리하자면 블라인드 채용은 계속될 겁니다. 계속해서 좋은 평가가 있다라고 계속 보고를 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은 계속될 거고 2020년에는 자기소개서, NCS 기반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관련된 외부 환경 그리고 공공기관과 관련된 분석 내용이 자소서 항목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고 이게 직무적합도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반드시. 점점 더 공기업 취업 준비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까? 사실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갈수록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미리 공공기관을 정하고 기업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늘 설명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유튜브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는 게 참 죄송한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기소개서는 강화될 거고 기업 분석은 반드시 필요할 거고 이게 직무적합도로 들어갈 거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소위 말해서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그러니까 내 경험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상 되게 좋은 얘기보다는 조금 더 우울한 얘기,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려워질 거야 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조금 더 힘을 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번에는 제가 필기 변화, 앞으로 2020년도에 필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전공은 어떤 식으로 확대되고 이 전공이 확대될 때 여러분들이 같이 전공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며 그리고 모듈형이 어떤 식으로 등장을 했는지까지 모듈형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오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듈형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